저는 인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국 화가 황철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저는 그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지금부터 좀 40년 전에 전국 공모전에서 처음에 특선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림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게 된 동기는 어릴 때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 앞에 그 밀레이 그림이 그 만종이라는 그 이삭축기였던가 만종이라는 작품이 항상 이발을 하러 가면은 그 그림을 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참 제가 어릴 때의 그런 그 추억이 이렇게 좀 떠오르고 지금도 작업을 하면서 그때의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고 하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려오면서 참 언젠간 나도 저런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40년 전에 저게 80년인가 그때에 그 공모전에서 전국 공모전에서 이제 특선을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릿하고 질펀한 어떤 소래포구의 갯내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년 시절 참 그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유년 시절부터의 청년 시절까지는 제가 나고 자라니 소래포구 근교 고잔마을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의 그 힘들 때마다 저는 소래포구의 그 뱃전에 올라가서 먼 하늘을 나르는 갈매기를 보았고, 그리고 무작정 저는 그림도구를 들고 가서 배를 그렸고 또 바다를 그렸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갯내음을 그렸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제가 살아가면서 아마 그 어려운 시기에 큰 위안을 줬던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래포구의 일련의 소래포구를 많이 또 그려왔고, 또 포구는 제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여기서 함께했던 그 고향이기 때문에 소래포구는 어떤 갯내음이라고 마음속에 어떤 갯내음이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애착이 가는 그런 늘 생각을 하고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저희 부모님, 뭐 할아버님, 그 조상분들이 다 여기 인천에서 또 사셨고, 저 또한 또 인천에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또 자라면서 보았기 때문에 인천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은 제가 태어난 고장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인천에서 또 작품 활동을 계속 또 이어져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남다르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 인천의 모습은 지금의 인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개발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고장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정말 그때 어릴 때 봤던 모습이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산업 개발로 인해서 또 뭉개지고 또 새로운 또 삶의 터전이 또 마련되는 우리의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라져가는 인천의 풍광을 늘 마음속에 두면서 인천의 이 가까운 소래포구라든가 인천항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또 인천은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어촌뿐만이 아니라 참 농촌과 어촌이 함께 공존해 가면서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풍경을 또 실경 작업을 또 많이 또 해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작품을 그 사실적인 작품을 통해서 또 그런 기반을 두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져가는 나의 고향의 그 얼굴, 그 모습을 꼭 화폭에 꼭 한번 그 변화되는 과정을 내 생에 있어서 한번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작품을 또 많이 인천에 대한 소재를 많이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소래포구, 거의 소래포구, 인천항 이런 그 포구를 소재로 그린 작품이 많은 작품이 있지만 공모전의 출품에서는 거의 포구 소재로 한 30여 회를 그 수상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포구는 저에게 있어서 참 이 고향에 대한 사라져가는 모습을 또 마음에 담아서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림을 공모전에 출품해서 수상을 한 것은 제가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소래포구, 그 포구를 그린 작품이 처음에 미술대전 국전에서 입선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연거푸 한 30여 회를 포구를 소재로 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그리고 왔는데, 그리고 포구를 처음에를 그리다가 요즘에는 어떤 그림을 또 관심이 많아진 것은 그 인천에 대한 그 풍광을 또 그리고 싶고 해서 그 실경 위주로도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되는 것은 포구에 대한 작품을 그 실경과 자연 실경과 좀 어우러져서 그런 작품을 계속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 작품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그림이라는 것은 작품이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 87년도일 겁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그때에 참 입선을 한 작품이 있어요. 그게 포구란 작품으로 입선을 했는데 그림 활동의 데뷔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운이 좋았는지 그때 참 힘들게 그린 작품이 그림이 또 그때 입선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또 전시했던 기억이 또 새롭고, 그래서 굳이 대표작을 뽑는다면 어려운 시기에 그렸던 그 작품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가장 와닿는 대표작이라고 뭐 말하긴 그렇고 그걸 대표작으로 뽑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작품이 전통이다, 현대다, 사실은 특별히 구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전통 산수화를 처음에 시작한 것도 뭐냐면 우리는 한국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동양화 그러면 한국화 그러면 좀 골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수묵산수화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한국인의 정서가 젖어 있는 게 바로 한국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화를 그 전통에만 너무 구애받지 않고 매달리기보다는 좀 전대화해서 작업을 뭔가 좀 전대화해서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작업에 좀 임해야겠다는 그런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점입니다. 앞으로도 더 귀한 우리 것을 되찾는 데에는 한국 그 전통 산수화를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받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200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2년? 네, 2000년도에 그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 저의 그 큰 형님께서 그래서 저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형님이 계실 때 그때의 그 일본과의 어떤 문화 쪽으로 교류가 있었는데 우연히 저의 그 팜프렛을 그 일본 분한테 전해주었던 그 계기가 되어서 일본에 노또 지방이 있습니다. 그 이시카와 현이라고 이시카와 현의 가나자 그 야나기다 무라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과 인천과의 그 아주 향수 정서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 팜프렛을 갖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작가는 우리 노또 지방과 너무나 그림이 비슷하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작품을 읽어내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작가를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2002년도에 일본에서 많은 팀들이 왔어요. 그래서 팀들이 와서 제 작업실을 한번 확인하고 또 촬영해가고 그 해 다음에 일본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생각 외로 아주 굉장히 아주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을 계기가 돼서 노또 지방이랑 우리나라 그 동해처럼 그 어촌 마을입니다. 인천 풍경과 그 노또 그 일본 풍경과를 같이 그려서 전시를 했는데 아주 대단히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일본과를 교류를 가져서 4-5번을 아마 개인전을 해서 아마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가톨릭 미술가의 회장을 하고 있을 텐데요. 많은 고심을 하다가 가톨릭 미술가 회원들이랑 참 소외받는 지역을 위해서 작품을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그때에 소외받고 그림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미술전을 개최했어요. 그때가 이제 부평의 뭐 은강원, 성동원 등 장애 학교에서 참 전시를 해서 근데 그들이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림을 그 감상할 수 없는 분들이 그런 전시를 하니까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뤄서 하는 걸 보고 그림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나는 그렇게 주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그걸 하고 나니까 인천 경찰청에서도 한번 했고 그리고 인하대학 그 환자들을 위해서 그 로비에서 전시회를 했고 전시회라는 것은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찾아가는 미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분들한테 기쁨을 줘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때 전시회를 아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또 어느 한 부분 또 마음이 또 아려오기도 합니다. 그때가 어떻게 됐냐면 그 선악성당에 처음에 신축할 때 거기 본당 신부님께서 제가 가톨릭 미술가 회장 했을 때입니다. 지금 대형 작품 많이 그리다 보니까 제 팜프렛을 보고 작품을 보시고
성당 천정화를 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천장의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그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걸 고가사다리 차를 타고 그림을 그려야만 해요. 고가사다리를 타면 그 차에서 그게 올라가서 그 원형이기 때문에, 돔이기 때문에 그 붓을 막대기에다 매달려서 뒷상을 하고, 내려오면 또 뒷상이 또 틀리고, 그게 몇 개월에 갈 때 밤낮을 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형작이죠. 성당 돔을 뭐 한 2만 호 가까이 되니까, 그걸 밤낮을 그렸으니까. 근데 그럴 때 그림을 그리게 돼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가사다리 차를 타고 그리는 겁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올라가니까 다리가 떨리고 너무나 그림 그릴 수 없는 그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점심시간에 잠을 주무시더라고.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너무나 겁을 먹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한 3, 4개월 그리니까요. 걸어 다니면서 그리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그려내고,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서 많이 비치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었는데, 마음이 하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저 혼자 그린 건 아닙니다. 뭐 혼자 그린 건 아니고 그 서양 하시는 분이랑 함께 그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크릴 작업으로 그림을 대형 작업, 어마어마한 대형 작업을 그렸습니다만, 그 천주교 그때 천주교 사제의 그 사제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내렸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작가는 그림을 그리면 걸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는 제 몫이 아닙니다. 그는. 그래서 그 그림은 영원히 지금의 그림으로 그 마음속에 남아있고, 사진으로도 많이 남아있고, 어떤 언론의 기사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너무나 고생해서 낸 작품인데, 어느 사제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림을 내린다는 것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것에서 좀 같이 마음이 아파했지만, 저는 작가라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야 됩니다. 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작가는 작업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작품에 다시 또 올려질지 모르겠지만, 그 개인의 혼자의 사제의 생각으로 내린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근데 그 내린 이유를 또 얘기하긴 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모델이, 우리가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작품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실적인 그림에서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십시오. 나체에서 나상들, 어마어마한 그 지옥에서 천국에서 오가는 그 작품들 어마어마한 많지 않습니까? 저 또한 거기에서 그 모델로 했던 사람 한 분이 그게 지옥 쪽에서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더니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나 봐요. 뭐 지옥 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를 표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천주교에는 참, 제가 천주교 신자지만은 뭐냐면, 이게 작품을 예술가의 정신과 혼이 담긴 작품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걸 내린다는 것은, 의논 없이 내린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그렇지만 그 그림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또 감동을 좀 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뒤에 이렇게 보고 계신 작품도 여기 인천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광입니다. 이게 좀 인천 바닷가의 소재로 해서 이제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 또 앞으로 좀 파도 작품을 좀 많이 좀 그리고 싶어서요. 요즘에 좀 파도 작품을 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이 자연 소재를 위주로 좀 그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림을 시작했을 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옛날에 그렸던 처음에 그린 작품들을 많이 봅니다. 참 너무나 그 어려운 시기에 그림을 그리면서 온 정신을 다 쏟았던 그런 작품들을 보고 내 마음이 변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넘어서 저도 60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작품을 통해서 참 앞으로는 더 큰 의욕을 갖고 지금의 작품은 지금 대형 위주로 작품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대형 위주의 작품을 가서 어떤 그 사람의 인간들이 움직이고 그 마음까지 읽어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좀 그림에 임할 것이고, 인천에 사라져가는 풍광,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제 마음속에 기억해서 영감을 얻어서 작업을 한번 계획이 있다면 인천 풍광 아마 100곳을 한번 그리고 싶어요. 인천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많고 작가들이 좋아하고 너무 그릴 곳이 많아요. 나이가 먹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천의 그 아름다운 풍광, 그런 풍광을 또 기록돼야 할 그런 작품을 좀 많이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 아트 아카이브, 좀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 인천에는 그 타 지역보다도 서울에 가깝다 보니까 소외받는 그런 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많은 문화예술의 어떤 지원이 또 이렇게 문화 쪽으로 이렇게 또 핸드돼서 책정돼서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 아트 아카이브를 또 새로운 그 뭐랄까 작가들을 조명하는데 또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뭐 아시다시피 인천에는 많은 작가분이 또 함께 하셨죠. 뭐 인천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당 김은호 선생이나 거묘 유희강 선생님이나, 그분은 인천 미술의 어떤 정신적인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천에는 많은 작가들이 그분 말고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이 같이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또 새롭게 또 조명하고 그런 분들을 또 통해서 후대들한테 어떤 정신적으로 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